안녕하세요. 대면 서비스 연구소의 맛보다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회차부터 이 대면 서비스 연구소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는 제대로 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면 서비스라고 하면 일단 서비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략 감은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첫 회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그 옛날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가물가물해서 저도 옛날 사람은 아니어서요. 네. 자, 거기에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살라딘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함락되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성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빼내고자 살라딘과 한마디로 그 협의를 하죠. 그래서 살라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다 죽이고 성을 차지했지만 난 살라딘이다. 너희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겠다. 성을 지켰던 사람이 살라딘에게 당신에겐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살라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verything. 그리고 돌아서 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뒤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r nothing.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전부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을 얘기를 한 이유는요. 현재 현업에서 치열하게 대면 서비스를 하고 계신 여러분께 서비스라는 그 친절이라는 이 키워드를 과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 아니, 어떻게 와닿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우선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뭐 아시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 뭐 직원분들, 아르바이트, 뭐 저도 다양한 젊었을 때 또 더 많은 경험을 해봤을 텐데 막상 서비스가 뭐예요? 친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탁 튀어나와서 대답하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죠. 일단 웃습니다. 잘 웃으면 되는 거 아니야? 웃으면 친절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틀린 얘기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아무 말도 못하신 분들보다는 뭐 웃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훨씬 낫다고 보지만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단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친절이란 것, 이 서비스라는 거에 대해서 확립하지 않고서 내가 자영업 사장을 한다, 또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해서 고객을 응대한다,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 자체가요 단순하게 돈만 번다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금방 들킵니다. 결국엔 그곳은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큰 기업들은 신입교육 이런 곳에 서비스 CS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미를 합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한 그 커리큘럼 과정 속에 시간을 할애를 하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그 업무를 진행을 해야 하는 직원들일 경우에는 그 과정들이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요. 그 중요도는 사실 상당히 크지만
등한시한다는 거죠.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쯤 되면 이 사람은 여타 CS적인 면에서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얘기, 비슷한 과정? 이런 걸 제시하지 않을까 하겠지만, 제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건요. 유수에 CS 강사분도 계시고요. 어떤 특정한 업에서 단연간 경험과 노하우로 자신만의 서비스 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 계십니다. 허나 그분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저와는 결이 다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경험했던 사례와 거기에 맞는 응대법, 뭐뭐 잘하는 법, 뭐뭐 하는 몇 가지 등등 있습니다. 자, 그게 쉽다고 여기시면은요, 외우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대면 서비스 연구소는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저도 하다 보면 몇 가지, 방법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주된 목적은 절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방법론을 외워서 본인의 업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떤 분에게 했을 때 네, 외울 수도 없고 접목시키기도 힘들고 몇 번 보고 말았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도움은 됩니다만 그걸 본인한테 접목시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정말 외우세요. 수십, 수백 가지가 됩니다. 자신 있게 저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틀린 말씀 하신 분들 아닙니다. 허나 본인 업에 맞춘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단적인 예로요. 화난 고객 달래는 법, 아니면 민원 응대하는 법. 이게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거는요. 확인, 경청, 사과, 그리고 대안 제시나 해결, 다시 한번 또 사과. 그냥 하나의 큰 틀이에요. 여기에서 요조체를 쓰냐, 단합가체를 쓰냐, 화법은 어떻게 하느냐, 또 가지가 나눠집니다. 벌써 듣는 순간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요, 필요하신 분들은 대면 서비스 연구소 자체를 등한시하시고 그걸 외워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왜 계속해서 본론은 얘기는 안 하고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관심을 갖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방법 말고 또 뭐가 있는데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시작을 하는데 제가 서비스에 관한 대면 서비스에 관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큰 그림만 한번 제가 좀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딱 떠오르는 서비스, 친절에 대한 키워드 단어 하나씩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CS 저는 또 교육 강사 잠깐 또 업무를 봤을 때 이런 얘기를 던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키워드들이 밝은 표정 좋습니다. 웃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 네. 그리고 잘 들어준다. 그것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얘기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한다. 이런 이제 약간 추상적인 좀 주관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여러분들한테 본인의 업에 맞는 키워드가 하나씩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를 몇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본인의 업에 맞게 좀 더 다양하게 얘기를 해봐 주세요 하면 말문이 막혀요. 왜 그러냐? 정말 생각을 많이 안 해보거나 아니면 정말 모르거나.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대면 서비스 연구소를 이제 막 정말 깊이 있게 관심 있고 다양한 내용들을 파헤치면서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떠오른다기보다는 나한테 좀 내 주변에 맞게 무엇이 서비스가 나를 좀 구축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그때는 저도 정답을 몰랐었어요. 그냥 어떤 목차에 있는 내용들만 전달하기 바빴지만 그때 그런 질문을 한번 넌지시 던지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지금 떠오르신 그것 옳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방법론적인 거에 하나밖에 안 돼요. 자, 이제 그거를 한번 우리 키워볼까요? 자, 서비스 친절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저도 얼마 전에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이 관념. 그리고 관점이에요. 관념이라는 건요. 내가 방법론적인 서비스 친절에 대한 생각 말고요. 내가 있는 그 업에 대한 업종, 현재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 주변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게 벌써 관념의 시작인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관념이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본인께서도 어느 매장에 들어가셨을 때 순서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무엇이 보이는지, 무엇이 들리는지. 그럼 그게 바로 관념입니다. 바로 그 매장 또는 그곳 자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뿜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 친절에 대한 관념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딱 들어갔어요. 아니면 그냥 들어갔어요. 문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더러워요. 냄새도 나요. 친절하다. 서비스가 있다. 일단 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일하시는 분들 마인드 자체가 친절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사나 이런 건 되게 잘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친절이라는 그 키워드 개념 하나씩만 발현시키거든요. 그거면 돼요. 물건만 문제 없으면 되지. 맛만 있으면 되지. 서빙만 잘하면 되지. 그걸로 끝이에요. 관념이 없기 때문에 청결이라든지 밝은 인사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그분들의 관념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돈만 벌면 돼요. 응대만 하면 끝이에요. 단순한 응대만 하면 끝입니다. 자, 그런 곳하고 내가 돈을 좀 더 줬는데 그 매장 똑같은 그래요. 음식이라고 합시다. 돈가스라고 해요. 똑같은 돈가스를 시켜서 먹는데 이 매장에서는 벌써 청결부터 분위기부터 냄새부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한 1, 2천 원 더 비싼 곳에 가니까 좀 깨끗하기도 하고 냄새도 많이 안 나고 맛은 비슷한데 어딜 가시겠어요? 운영하는 곳의 서비스, 친절이란 그 서비스 마인드 자체, 그 관념 자체가 형성된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쓸 때는요, 더 좋은 데 가서 쓰세요. 그게 본인한테 더 이롭습니다.
자, 대면 서비스 하시는,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다른데 안 가요? 다 갈 거예요. 네. 내가 일하는 곳만 힘들고, 서비스에 대해 신경을 쓰고 안 쓰거나,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고객도 되고, 일하는 사람도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면서 다녀보시면, 벌써 나 자체도 구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념이 없잖아요. 다른 데는 좋다 안 좋다 맛이 있다 없다 하면서도 내가 일하는 내 일터에서는 나는 아무런 변화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합니다. 했던 대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일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다 해봤어요.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몇 년 이상, 뭐 십수년 이상 일하신 분들, 야, 내가 다 해봤는데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냥 돈 받고 주면 끝. 딱 하면 끝. 갖다 주면 끝. 확인만 해주면 끝. 압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진상을 만났으며 얼마나 인간에 대한 학을 뗐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 사장님분들, 또 오랫동안 일하신 매니저분들, 결국엔 사람들은 알아봐요. 본인들도 아실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냐? 돈은 다른 데서 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막 우리 일하시는 분, 또 일을 현재 하시는 분들, 이 서비스 친절이라 대한 거는요, 뭐가 좋고 뭐가 있고요, 이거 생각하시고 저거 있고요, 다 필요 없으세요. 일단 여러분 관념을 좀 가지세요. 서비스라는 건 단순히 웃으면 된다? 그거에다가 플러스 시키세요. 나는 음식만 맛있게 해주면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밝은 인사라도 한번 더 플러스 한번 시켜보세요. 들어올 때 냄새는, 우리 매장은 냄새 안 나나? 들어왔는데 야, 이 바닥이 미끄럽네. 기름때가 있는 것 같네. 그냥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정말 방송에 나와서 줄 서서 잠깐 반짝하는 곳 말고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찾는 곳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옆길을 새서 죄송하지만 그런 곳에 호텔급 서비스가 나올 것 같아요? 깍듯이 인사하고 표정 관리하고 어투 확인하고. 안 그래요. 투박하지만 불쾌감을 주지 않아요. 그런 곳은요, 관념 자체가 서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과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의, 정성을 보이고 내 매장을 잘 가꾸고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는 건 전 권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그건 다음에 얘기할 거고요. 깨끗하게 하고 산뜻한 느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서비스고 친절을 느끼게 해주는 거구나.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관념은 주변 환경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관점이란 건요, 여러분 모두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경험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하면은요, 다 잘하려고 하시다 보면은요, 여러분 쓰러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어떤 분한테 또는 일하시는 분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항상 돌아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정신없어 죽겠는데, 무슨 친절이고 무슨 서비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래도 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난 그래도 약속 같은 거 잘 지켜. 난 그래도 계산 같은 거 잘해. 난 그래도 인사는 크게 해. 좋아요. 어찌 보면 그거는 못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만의 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점. 나는 인사만큼은 잘해. 좋아요. 그게 관점이지만, 자, 그것만으로는, 네, 부족하다는 건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인들이 앞서 얘기를 했어요. 바쁘다, 힘들다, 정신없다. 그런데 어떤 관점을 가지셔야 하냐? 자기가 난 이건 잘해라는 관점에다가 보편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서비스 연구소와 저의 큰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거를 안 하시는 걸 이제부터는 저는 하나의 관점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서비스 잘하는 방법, CS 잘하는 방법. 그 방법론적인 잘한다는 것. 네, 그거는 여러분한테 주입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 계속해서 장착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뭔가 배워야 돼요. 익혀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외우셔서 다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안 들으셔도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거는 좋은 얘기지만 바빠 죽겠는데, 정신없어 죽겠는데. 자, 이런 현장에 계신 정말 응대하시는 그 입장에서는 볼 시간도 없고요. 외울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걸 현장에 매칭하실 정신도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에다가 불필요한 것들, 서비스에 저해되는 것들을 쳐내는 것만 하시는 것도 매우 매우 훌륭하게, 만족은 아니지만 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응대하시는 서비스 현업에 계신 분들이 약간 그 단어에 생각보다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경우가 있어요. 친절과 불친절, 만족과 불만족. 어떤 곳에선 이거에 정말 간곡하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꼭 좀 매우 만족 좀 주시고요. 네. 그러면 그곳 운영하는 그곳은 얼마나 그 현업에 계신 직원분들을 닥달을 한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요. 불친절하지 않아요. 불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요. 올가매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먼저 한다기보단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라는 일단 이 관점을 하나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이건 내가 손님의 입장, 내가 고객의 입장으로도 좀 기분이 별로겠다. 이거 내가 좀 고쳐야겠다. 이거를 먼저 캐치를 하셔가지고 소거해 가는 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이고 가장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을 돈을 덜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여러분께 더 구체적인, 이제 얘기가 더 나올 거예요. 하나하나씩.
예, 인사부터, 예, 나가기 시작할 텐데, 큰 그림, 이 대면 서비스 연구소의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제가 원래 중간에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살면서 과한, 잘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예까지는 아니지만, 잘하려고 했지만, 참 안타까운 저의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그 일식집, 그러니까 전문 일식집은 아니었어요. 일본 가정식 집이었었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문 열고 딱 들어갔어요. 전 이건 뭐 나중에도 또 설명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건 좀 자제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교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방에 계신 분, 홀에 계신 분, 카운터에 계신 분, 손님이 나타나면요, 입장을 하면 다 합창을 합니다. 뭐 유명한 우리 뷰티샵 이런 데서도 하잖아요. 인사를 합니다. 좋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딱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이야, 뭐 선거 유세하는 차량보다 더 큰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라시마세! 오유, 날 많이 반겨주네. 예,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뭐 음식 맛은 어떻다 제가 평을 하진 않을게요. 그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카운터로 계산을 하려고 갔죠. 뭐 제가 식사하는 동안에도 이라이시마세는 한 수십 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손님이 계속 왔기 때문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산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라시마세! 안녕히 가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 네, 가시는 손님한테도 반기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좀 과한, 네, 너무 열과 성의를 다하시다 보면 이 상황이 약간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분을 찾고 싶어요. 정말로 제 대면 서비스 연구소가 앞으로 저는 뭐 꿋꿋하게 해 나가겠지만 이분을 찾아서 정말 이분 얘기를 듣고 싶은 분 한 분 계십니다. 극장 옆에 2로 시작되는 커피숍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이제 바리스타 분들 옷과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옷도 의상도 다 다르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리스타셨던 것 같아요. 몇 분이 이제 보통 거기에서 매니저급으로 일을 하시니까요. 근데 그분은요, 계산을 할 때 손님의 말의 템포 또는 반응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춰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이 빠를 수도 있고, 막 카드부터 내밀기도 하고, 뭐 주문할 때, 메뉴를 고를 때도 어떤 분은 뭐 하다가 기다렸다가 막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상황에 맞춰서 템포를 맞춰주는 거예요. 뭐 능수능란하다는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항상 표정이 미소를 머금고 있어요. 뭐 저도 앞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이걸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미소를 머금는다는 얘기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그런 표정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밝구나. 일 참, 그래도 베테랑이구나. 근데 결정적인 건 저를 정말 놀라게 하고, 뼛속까지 저분은,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했던 게, 그분이 뭐 잠시 뭐 식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간식을 드시러 가셨는지, 매장에서 잠깐 나가셨다가, 안 보였어요. 저는 이제 뭐 차를 마시고, 그런데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밀려 있는 거예요. 뭐 영화 시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분이 저기서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대부분, 뭐, 이 판매나, 이 음식점, 카페 뭐 등등 하시는 분들, 저는 솔직히 대부분은요, 식사하든 쉬었다 오시든 간에 본인 매장에 딱 들어갈 때 손님이 많으면요, 반갑게 달려가신 분 정말 없죠? 없을 거예요. 그분은요, 멀리서 딱 오시는데, 오히려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에 손님이 많구나. 오늘 매출도 잘 나오겠구나. 천천히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또 카운터에 가고, 한결같은 거예요. 그날 뭐 특별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냐? 아니요, 제가 볼 때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분 찾고 싶어요. 네. 5천만 분의 1로, 그분께서 이걸 보신다면 본인이 이런 걸 아실 거예요. 네. DM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제대로 된 어찌 보면 오리엔테이션 같은 이 첫 회, 잘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거 잘하고 계시는데 그 관념과 관점을 한번 세워보셔야 하는 거고요. 그 시작점은요, 내가 무엇을 좀 잘못하고 있나? 어떤 게 좀 잘못 보이는 거지? 이것부터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이제 구체적인 거는요, 대면 서비스 연구소, 바로 여기에서 제가 앞으로 하나씩 뽑아드리고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지가지 많이 없어요. 무슨 방법 많이 없습니다. 함께 공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면 서비스 연구소의 보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